제가 오늘 보니까 대전 시민만 모이신 게 아니라 여기 예산, 옥천, 깃발을 보니까요. 대전과 충남북 모두가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쌀쌀한 날씨에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의로운 분노를 함께 표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대전과 충남북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를 이제 실물을 보는 사람들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는 생각보다 키가 크다 그래요. 전 목사님이 옆에 있으니까 껌딱지로 보이신지 몰라도 저도 꽤 키가 큽니다. 예. 뭐 손상되는 뭐 못 따라가지만, 또 두 번째는 TV보다는 실물이 낫다 그래요. 그냥 농담으로 들으세요. 예. 참 말 잘한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는데,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을 학살이라도 했습니까? 나라를 팔아먹기라도 했습니까? 헌법을 고쳐서 본인이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겠다라는 시도를 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요 불법 구금하고 구속하고 조리돌림을 시키고 있고, 실험실에 이 생쥐와 같이 취급하고 있는 현실이 다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정말 세계 10대 강국 6대 군사 대국인 대한민국이 현재는 얼굴을 들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반국가 반란 세력인 이재명 수괴가 되는 거죠. 그 인간들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황폐화시켰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이하 수많은 사람을 탄핵을 통해 가지고 국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황폐화시켰는데, 결국 이재명 일당은요 대한민국을 장난감 다루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민주당의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김일성의 회고록의 이름이 세기와 더불어입니다. 세기와 더불어. 신영복 책이 더불어 숲입니다. 또 신영복 사상을 계승하는 사단법인이 만들어져 있는데, 역시 더불어 숲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민주당 당명 더불어는요 김일성과 신영복과 연결이 안 됐다고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당명인 더불어는 더불어 속에 독이 들어있는 것이고 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애국 동지 모두가 다 함께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고 있고 불타는 유리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려 하지만 대한민국은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불태우려 하지만 결코 대한민국은 불타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애국 동지들의 의로운 불길로 대한민국을 불태우려는 그 반란 세력들을 우리는 불태워 버려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퍼슨 대통령은 불의가 법이 되면 저항은 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불의가 일상화된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저항은 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발표하셨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지만, 천만이 모여서 대한민국 국민 저항권을 완성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시는 그 말씀이 왜 우리 피부에 절실히 와닿느냐?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이 무법과 불법과 악행이 전 나라를 지배한 적은 없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참석하셨지만 오늘의 이 대전과 충남과 충북과 세종에 계시는 애국 동지들은요 이번 토요일과 3.1절 날 다 몰수히 서울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고
우리의 저항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고 우리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표출하는 그 일을 함께 완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청년들도 몇 명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연세가 청년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다 청춘이십니다. 청년이라도 침묵하면 청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연령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불의에 저항할 수 있고 불의에 항거하는 것이고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청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청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에 분개해야 되는 것이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번 대통령 탄핵 문제는요 4대 4로 기각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화문에 이 운동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12월 3일날 계엄이 선포됐는데 그 주 토요일날 12월 7일날 광화문에 많은 애국동지가 함께했습니다. 그날 윤석열의 탄핵이 국회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에는 소추가 의결됐는데 광화문에서 14일도 모이고 21일도 모이고 28일도 대규모로 모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50% 넘게 유지가 되는 것도 만일에 광화문 애국 세력들의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라면 대통령 지지율은 하염없이 날개 없이 추락했을 것입니다. 끝났어요. 그러나 광화문에서 7일, 14일, 21일, 28일에 대규모가 모여서 의로운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반국가 반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몰아내서 부산까지 몰아냈지만 우리는 21일, 28일 통해서 대한민국은 반격을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의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2배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한계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부모가 살아있는데 제사 지내는 놈들이 누굽니까? 국민의힘이에요. 자기 부모가 구치소에 있는데 구치소 면회를 당당하게 가지를 못하고 눈치 보는 인간이 누굽니까? 국민의힘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재명 못지않게 쫓아내야 될 인간들이 바로 국민의힘의 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같이 나와서 이 의로운 분노의 대열에 함께 달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 사태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떤 인간들인다면 조갑제 등을 위시해서 대통령 하야를 떠드는데 정신 나간 도라이야. 망령이 들었어. 망령이.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고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는데 이재명은 30%가 안 돼요. 지금 50% 넘는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하야를 합니까? 어림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대통령 하야는 조금도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석연이 조갑제 또 박범계 이런 인간이 나와서 8대 0으로 인용된다고 떠드는데 알고 있어요. 자 8대 0으로 인용된다고 떠들지만 여러분 겁먹은 개가 소리를 내서 짖는 법이에요. 겁먹은 개가 소리를 내서 짖는 법입니다. 미쳤습니다. 우리는요 4대 4로 기각될 것으로 제가 확신해요.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때는 8대 0으로 기각됐어요. 근데 이진숙 씨 경우에는요 4대 4로 갈렸습니다. 4대 4로 갈렸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문영배 일당들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뭐 버린 카드인데 자유우파의 성향과 이념과 그것을 지지하는
재판관이 4명이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4대4가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도 그와 같은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요, 40여 개 대해서 헌법재판소는요 선고일자도 지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40여군요 5명만 찬성을 하면 40여 고난쟁이는 이 문영배 파가 이길 수가 있어요. 5명이면 되는데 4대4로 갈렸기 때문에 선고일자를 잡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태도다 이 뜻입니다. 만일에 문영배가 5대3의 기운만 있으면요 벌써 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4대4였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단체에서 한번 싸움이 붙으면요 어떻습니까? 한번 싸움이 붙으면 오래 가요. 오래 가죠. 일반인도 그런데 대학 교수도 교수에서 4대4로 싸우면요 복도에서 인사도 안 합니다. 싸워요. 예.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똑같은 형태가 된 것이에요. 4대4로 갈렸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묻지 못할 정도로 간격이 벌어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40여 개에 대한 선고일자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모여서 문영배가 뭐 음란 괴수다 이런 말 뭐 하셔도 되지만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뭔가면 우리는 광화문에 모여서 1000만이 모여서 왜 목소리를 내느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만 또 한편의 목표는 뭐냐, 자유파의 4명의 재판관이 자기네 소신에 따라서 판결을 해줄 것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1000만이 모인다 이 뜻입니다. 4분이 움직이지 말고 지금의 상태에 들어만 해주면요 대통령은 분명히 탄핵이 기각될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조대현 이 변호사가 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말 같지 않은 짓을 문영배가 하니까 이 조대현 씨는 전직 헌법재판관이에요. 그러나 이 양반이 하도 승질나니까 나갔어요. 나갔는데 윤갑군 대통령 그 변호인단의 대변인 얘기는 우리는 재판을 보이콧하는 건 아니다. 저는 예컨대 보이콧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왜 보이콧을 안 하느냐, 대통령도 지금 보이콧을 안 할 거로 보여져요. 왜 그런가 하면 4명의 자유파 재판관이 탄핵 기각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변론을 종결하고 헌재가 결정을 내리라 이 뜻입니다. 맞습니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대통령도 변호인단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끌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루속히 내가 원대 복귀해서 그 다음에 뭐 할지는 다 아시죠? 손볼 놈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에? 완전히 박살을 내서 지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왜 잘했느냐, 이 부정선거 의혹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그 일을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과 단체 속에 압력하고 있는 이 반국가 세력, 이 간첩 세력, 이 인간들이 이번에 다 드러난 것입니다. 다 드러났기 때문에 드러난 인간들은 대통령께서 속히 원대 복귀하셔서 그 인간들을 완전히 처단하라. 처벌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주 때문에 3월 1일 또 헌재에서 기각되는 순간까지 1000만, 요새 목사님 또 3000만 말씀하셔서 그렇지. 우리 또 이 참모들이 또 사령관 말에 또 역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3000만 전 말이 안 나오는데 전 좀 약해서 자 3000만 모입시다. 자 3월 1일 3000만이 모여야 됩니다. 모이자. 자 감사합니다. 왜 3천만이 하면 지지율이 50% 넘었으니까 3천만이 모여야 되는 거야.
지금요 사실은 간단해요. 1200만 제한군인의 회원들이요, 아니 군대 생활 왜 했냐고. 곧 1200만만 다 나와버리면요 대한민국 뒤집어져 버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요 1700만이에요. 1700만 기독교인들만 다 나와도 끝장난다 이거야.